오늘은 내가 옛날에 친구들이랑 숨바꼭질을 하다가 겪은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을수록 소름 돋는 이야기야. 어렸을 때 나는 매일같이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놀았는데 나랑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미쳐 있었던 건 바로 비비탄 총이랑 술래잡기였어. 비비탄 총으로 총싸움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 줄 알아? 그건 바로 뼈대만 지은 건물이야. 진짜 벽만 있고 창문이랑 문이 없어서 총싸움하기 제일 좋았지. 다행히 내가 살던 동네에 그런 완공이 안 된 건물이 몇 개가 있어서 매일같이 거기서 총싸움을 했었어. 그리고 해가 지면 항상 거기서 술래잡기를 했거든. 어두우니까 요리조리 막 도망다니면서 술래를 따돌리는 게임이었는데 은근 긴장감이 넘쳤거든. 우리는 총싸움을 하고 좀 넓은 부지의 건물로 장소를 옮겼고 거기는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몸을 숨기기가 좋았었어. 근데 술래잡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름인데도 이상하게 추운 거야. 나만 그런 거에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은 뭔 소리냐면서 얼른 술래를 뽑자고 하더라고. 그렇게 술래잡기가 시작됐지. 한 30분 정도를 1층, 2층 담벼락을 오가면서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었는데 내 옆쪽으로 술래의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길래 몰래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숨어 있었어. 그런데 갑자기 내가 숨어 있는 좁은 공간의 바닥 틈으로 하얀 팔이 쓱 들어오는 거야. 너무 놀랬지만 겨우 숨을 참고 소리를 흘리지 않게 가만히 있었지. 그런데 그 하얀 손이 바닥을 쓸다시피 하면서 바닥을 막 더듬는 거야. 혹시 누가 숨어있나 찾는 것 같더라고. 나는 천천히 벽에 최대한 밀착해서 그 팔에 안 닿으려고 계속 숨을 참고 있었지. 근데 이상한 건 저렇게 팔을 넣으려면 바닥에 엎드려야 하는데 바닥은 시멘트랑 잡다한 먼지 때문에 더러워서 그냥 안 찾고 갈만한데 엄청 열심히 찾더라고.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원래 술래한테 목격되면 소리 지르면서 다들 뛰어다니는데 30분이 넘도록 아무도 안 잡히고 너무 조용한 거야. 술래는 바쁘게 찾아다니는 게 내가 보였거든. 원래 이 게임이 엄청 빨리 잡히고 술래가 자주 바뀌어서 재밌는 건데 술래가 계속 못 잡고 찾으러만 다니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. 그래서 나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냥 건물 밖으로 몰래 빠져나왔어. 건물을 나온 다음에 멀리서 보니까 술래 그림자로 보이는 검은 형체가 위아래층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. 그래서 나 하나 빠져나와도 모르겠거니 하고 나는 저녁 먹고 다시 오려고 집에 갔지.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11시가 넘은 거야. 7시가 넘어서 술래잡기를 시작했다고 해도 4시간이나 했다는 소린데 내가 느끼기론 한 30분 정도에서 많이 잡아도 1시간이었거든?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엄청 혼났고 결국 술래잡기를 하러 가지 못했어.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총을 챙겨들고 놀이터로 다시 집결했지. 야, 어제 술래 누구였냐? 왜 이렇게 못 잡아? 나 너무 지루해서 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못 나왔잖아. 근데 순간 스쳐가듯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술래가 누군지 왜 몰랐을까? 가위바위보로 뽑았으면 당연히 술래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. 그리고 애들은 벙찐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. 친구들 말에 따르면 어제 술래잡기를 하려다가 친구들은 추우니까 집에 가자고 했고 나 혼자 술래잡기를 계속 하자고 했다는 거야. 그리고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 여자 봐봐 라고 했고 친구들은 무서워서 나만 빼놓고 도망을 간 거였지. 그럼 그날 나는 4시간 동안 누구랑 술래잡기를 한 거였을까? 그리고 내가 본 그 하얀 팔은 누구의 팔이었고 내가 그 검은 실루엣한테 잡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?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.
그때는 초등학교 때 목포에 살 때였고 지금은 경남으로 이사를 왔는데 내가 고1 땐가 다시 목포에 며칠 갈 일이 있었거든. 나는 와 많이 바뀌었네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눈에 익은 폐가 같은 게 보이더라고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혼자 술래잡기를 했던 그 장소였던 거야. 그리고 그 동네에 슈퍼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주인 아주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모 이모 하면서 부를 만큼 되게 친했었거든. 그래서 오랜만에 가봤더니 너무 반갑다고 살갑게 반겨주시더라고.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폐가에 대해 물어봤는데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됐어. 내가 이사를 가고 난 후에 얼마 안 돼서 그 건물 땅을 팠었대. 그 이유는 그 건물을 지을 때쯤에 그 동네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거야. 20대 초반 여자였는데 퇴근하는 길에 봉변을 당했고 3일이 지나고 나서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해.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건물은 이미 올라가기 시작한 거지. 그런데 내가 이사를 가고 난 후에 얼마 안 돼서 제보 하나가 들어왔는데 새벽에 수상한 남자 2명이 그 건물 주변에서 삽이랑 포대 같은 걸 들고 건물 주변을 얼쩡거렸다는 거야. 처음엔 당연히 인부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순간 그 새벽에 일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 신고를 한 거지. 그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바로 땅 주인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 건물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사체가 있었다고 해.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. 미친 듯이 뭔가를 찾아 헤매던 그 검은 실루엣이 생각이 난 거야. 그리고 내가 숨어있던 곳을 뒤지던 하얀 팔이 그 여자의 팔이었던 거지. 나는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그 집을 지나쳐 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.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는데 내가 그 폐가 안에 있는 거야. 먼지 냄새랑 시멘트 냄새, 그리고 목재에서 나는 특유한 나무 냄새까지 예전에 놀던 그대로였어. 뭐지? 왜 내가 여기 있지? 하는데 빗자루로 바닥을 엄청 빠르게 쓰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그래서 뭐지?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밀가루같이 하얀 여자가 몸에는 진흙 같은 게 잔뜩 묻어가지고 양팔로 바닥을 막 더듬으면서 기어다니고 있는 거야. 머리는 땅에 대고 있어서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정말 오금이 저리더라고. 그래서 나는 예전에 숨었던 곳에 몸을 숨겼지. 그런데 아까 그 여자 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지는 거야. 나는 너무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. 그러더니 예전처럼 바닥에 있는 좁은 공간에 팔을 쑥 넣더니 더듬더듬 날 찾더라고. 나는 옛날이랑 똑같이 숨을 참고 벽에 밀착했어. 그렇게 한 1분 정도가 흘렀고 나를 찾던 그 팔은 천천히 사라지더라고. 나는 혹시 작은 숨소리도 들릴까봐 정말 조용히 숨을 뱉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구멍으로 여자의 머리가 쑥 들어오더니 찾았다. 이러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야.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났고 몸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. 다행히 그 후에는 그 여자를 보진 않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안타까우면서도 소름이 돋아. 그 여자는 자신을 죽인 그 남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던 걸까? 그리고 그 남자들은 꼭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어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.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깝고 좀 소름 돋는 괴담이었던 것 같아. 내 생각에는 혼자 4시간 동안 술래잡기를 한 건 그 여자도 남자들을 찾는 동시에 이분한테 그 남자들을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청한 건 아니었을까 싶어. 나도 그 남자들이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.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.